지금까지는 이제 기본적 분석에 대한 얘기를 했고, 지금부터 할 얘기는 심리적 분석 얘기. 그래서 심리적 분석이 왜 중요하냐.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개념인 심리적 저점 얘기가 일단 나오고, 그래서 심리적 저점을 이제 경기 지지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지. 사실 이 스타트어의 매매법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좀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스텝 3에서 정확하게 더 가르쳐 주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어떤 종목이 되든 뭐 포스코가 돼도 그렇고 항상 역대 차트를 보고 저점이 왼쪽인지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오른쪽으로 무조건 선을 긋고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개념이잖아. 이게 뭐 어려운 얘기는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날짜 기준에 지난 3년 하나 둘 셋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심리적 최저점인 거지. 이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빵이라는 가정 하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왜 이 선이 중요한지, 이 선이 깨지면 이 밑으로 이제 지하실이 시작되는 거지. 그래서 지하실이라는 개념도 이 경기 지지선을 기준으로 이제 내가 설명을 해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선이라고. 그거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하게 잡을 필요가 있는 데가 여긴 거지. 그 다음에 참고로 영문이나 증권통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 경기 지지선 자체를 세팅할 방법이 아예 없어. 이쪽은. 저쪽 PC 안에 이제 이걸 잡아주는 프로그램을 자동화 시켜놨던 거고, 저거를 고치면 이제 쓸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시총에 따라서 이제 선도 세력이 어떻게 바뀌나, 이제 이런 세력에 대한 얘기가 조금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총 주식수와 유통 주식수에 대한 개념이 되게 필요하지. 사실 총 주식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유통 주식수가 많이 나올 가능성은 없는 거야. 그래서 총 주식수도 중요하고 그거에 따른 유통 주식수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 매매법에서 이제 스텝 1에서는 그닥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이쪽 공검색에서 이 스텝 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설정한 내가 보는 거는 이게 아니거든. 이 최근 거래량, 뭐 어제 거래량, 그제 거래량 이게 중요하진 않거든. 평소 거래량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최근 한 3개월 정도를 보는 거거든. 최소 지난 3개월 그리고 많으면 지난 3년 정도의 거래량을 보는 개념이라서 그게 없지. 그걸 설정하는 설정식 자체가 영문에는 이런 차이점이 조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대주주 지분율, 그래서 25% 정도를 내가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이 영문 세팅하는 데를 이 조건 검색실 보면 대주주 없지. 아예 빵건이 나오지. 그래서 지분 관련해서 이 외국인 지분율이나 뭐 이런 것들은 나오지만 대주주 지분 관련해서는 전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외국인 지분율도 이제 나름 중요하니까 이쪽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들은 다 스텝 3에서 다루는 내용인 거지. 사실 이 심리적 분석 자체를 내가 스텝 3에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다루고 있는 거는 스텝 1. 스텝 1에서는 이 아까 배운 기본적 분석, 그 중에서도 우량주와 성장주에 대한 개념을 최대한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인 거야. 그리고 전 종목 공통으로 이 정도 매매법은 가장 기본이 되는. 그래서 내가 3년 연속으로 2천만 원 정도 가지고 이제 매매를 했을 때 50%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던 그 매매법이 얘라고. 이 저평가 매매법.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이제 터트레 방식으로 이제 제자를 키우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내 매매법을 소개를 한 명씩 이제 했던 거지. 그 이후에 이제 스텝 2, 스텝 3 뭐 이렇게 VIP 뭐 만들어지면서
좀 더 이제 확장된 개념으로 이제 갔던 거고. 아무튼 제일 중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매매법은 이 스텝 안에서 얘기하는, 여기서 다루는 저평가 매매법인 거지. 그래서 영문에서 이 설정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보려고 하는 거는 사실 내가 보는 시각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 이쪽에서 내가 진짜 보려고 하는 그 지표들하고는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제 건 바이 건으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내가. 그래서 그거를 나 같은 경우에는 증거통을 이용해서 하나씩 체크를 한다고.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체크하면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하면 되는 것 같고. 심리적 분석은 그럼 도대체 뭐냐? 심리적 분석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는 돈과 사람인 거예요. 돈과 사람. 특히 이제 내 돈을 이제 이 증시에다 넣었다는 가정하에 들어가는 이제 분석법인 거지. 그러면 돈은 가격 지표잖아. 가격 지표. 그지? 근데 돈의 양은 거래량이란 말이야. 돈의 양. 그래서 그 돈의 양이 결국에는 정보의 질, 그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이 지표가 되는 거지. 보조 지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거래량이 중요한 거라고. 거래량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가 돈이 몰리는 곳에 뭔가 이유가 있는 거거든. 그리고 그 정보가 시작되는 첫 번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굉장히 중요한 거지. 왜 여기에 돈이 몰리는지 그 이유를 최대한 빨리 파악하는 게 돈 버는 지름길인 거지. 그래서 내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쫄리기 시작하는 거지. 사실 내가 맨날 쫄지 말라고 하는데 쫄리면 다이 때리라고 하잖아. 뭐 돈을 안 넣으면 되니까. 그럼 덜 쫄리는 거지. 그리고 위기가 오면 기회가 찾아오게 돼 있다는 이 말에 대해서 나는 거의 신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지구는 망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고 대한민국 증시는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 지속될 거다. 그리고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종목 역시 내가 살아있는 한 앞으로도 계속 증시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 거는 기본적 분석인 거지. 이해됐지? 나는 저평가 성장주와 저평가 우량주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니까 그런 얘기들을 이제 연동시켜서 막 하는 거라고. 이해됐지? 그래서 시가총액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돈 얘기인 거지. 내가 삼성전자에 투자를 해. 그러면 이 회사가 망할 가능성은 우리나라에서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망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하다못해 포스코가 망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국가에서 뭔가 부양책을 내놓겠지. 그지? 이게 한 도시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국가가 망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총 주식수 역시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는 이재용을 사면시키면서까지 살리려고 하잖아요. 뭐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지. 아직은 뭐 사면 가능성만 있는 거지. 아직 모르지. 확정된 거를 발표한 적은 없잖아 아직. 요번에는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긴 하지. 매우 높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유통주식수 이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내가 여기서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야. 여기에서 이제 내가 이 스텝 안에서 이 유통주식수 때문에 넣어놓은 게 이제 일반 거래량을 넣어놨는데 2만 주 이상을 좀 잡고 싶은데 이건 평소 거래량이라고. 평소에 최소 2만 주 이상은 좀 거래되는 이 종목들이 좀 튀어나왔으면 좋겠다. 최소 2만 주인 거지. 왜 2만 주냐면 내가 이제 한 2천만 원 정도를 오늘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오늘 팔 수 있어. 그거에 대한 이제 거의 확정 버전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서 이 수치가 이제 중요한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종목이 나오면 내가 S1에다가 보통 저장을 하니까 S1을 띄운다고
하면 이제 조건색으로 이게 튀어나오고 이게 모바일하고도 연동돼서 이 모바일에서도 이 아세아텍이 딱 튀어나올 거라고.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진짜 해도 되냐 라고 했을 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거래량이잖아. 그러면 이 어떤 거래량을 봐야 되냐면 이 600봉을 기준으로 해서 거래가 제일 적게 일어난 때를 보는 거야. 9만 주. 충분하다고 이 정도면.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내가 지금 어제 거래량, 그제 거래량을 집어넣었잖아. 이 거래량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소 거래량을 보고 싶은 거라고. 그래서 평소에 10만 주, 12만 주 한 이 정도가 거래된 종목이었구나.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안 그러면은 내가 팔고 싶어도 못 팔 가능성이 이제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총 주식수가 이제 다 연동이 되는 개념인 거지.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일봉 평균 거래량.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장대양봉이 나오면 거래량이 폭발을 해서 막아져 버리는 지표가 돼버리지. 내가 보려고 하는 거는 평균 거래량이 절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에서 5년 정도 최저가 대비 현재가. 이게 이제 키움 조건 영문에서 이제 제공하는 툴이기 때문에 그냥 쓰기는 하지만 사실 내가 보려고 하는 거는 경기 지지선인 거지. 이해됐지? 경기 지지선을 본다고.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조금 약간 차이가 생기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고.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 역시 내가 보는 것과 이제 얘네들이 띄워주는 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실제적으로 보는 거는 주가하고 외국인의 보유 수량하고 연동이 잘 되냐.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최고가야. 누가 봐도 여기가 최고가야. 그지? 누가 봐도 여기가 최저가라고. 그지? 거기가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여기가 단기 고점이야. 그리고 쭉 내려왔을 때 이쯤이 이제 단기 저점이고 여기는 또 고점이야. 대충 한 요 정도 포인트만 가지고 외국인을 보자고. 이 정도 포인트. 이때는 외인이 팔았을 가능성이 난 높다. 내가 보는 지표는 그런 지표야. 그래서 이 위치에서는 외인이 팔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여기서는 외인이 좀 사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서 오른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내가. 그래서 단기 고점에서는 외인들이 파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고 단기 저점에서는 외인들이 사서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라고. 그리고 단기 고점이 왔다 그러면 좀 팔고 그리고 또 이제 막 매집을 하고 이 저점에서는 이 외인들이 좀 사지 않을까?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주가의 움직임을 이 최고가가 왔어. 그러면 이날은 외인들이 좀 팔지 않았을까? 내가 보는 지표는 이 지표라고. 근데 이 지표를 설명을 할 방법이 없어. 이 영문 가지고는 이 영문 HTS 가지고 이걸 표현을 못 한다고 내가. 표현을 못 하기 때문에 내가 뭘 보냐면 최소한 외국인은 오늘 날짜 기준으로 20일 전이면 한 요 정도 될 거라고. 한 달 전에. 한 달 전 대비 오늘 이 외국인이 보유한 수량은 좀 높았으면 좋겠다. 다만 한 주라도. 한 달 전 대비 지금은 좀 더 많이 보유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두 개를 우하 조건으로 이제 내가 만들어 놓은 거지.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어쨌든 둘 중에 한 명이 이 주포 역할을 하면서 이 저점과 고점을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차트 보기가 되게 편하다. 그러니까 슈퍼겜이나 슈퍼매기가 이 차트를 제어를 하고 있으면 내가 이 차트 분석하기가 되게 힘들거든. 그래서 이 외인이 좀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역시 이 아세아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게 잘 맞지, 이 구간. 그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 구간도 대충 보는 거지, 대충. 그래서 이 저점에서는 이 외인이 좀 살 것 같고, 느낌이. 나름 고점에서는 외인들이 좀 팔 것 같고, 엄청 팔았네, 여기는.
이해됐나? 근데 또 저점이 오면 외인들이 좀 살 것 같고 네. 고점이 오면 다시 또 팔 것 같고 예. 좀 보이나?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외인들이 이제 이 저점과 고점을 이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을 결정을 하는 이런 차트라면 나는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왜냐하면 나는 이 외인들이 사는 첫날 나는 사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사서 이 꼭대기를 만들어 주면 나는 냅다 팔아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 관련된 매매법을 만들어 놓은 게 스텝 1 가이드라고. 지금 네가 배우고 있는. 그거를 말로는 내가 이렇게 너한테 이렇게 알려줄 수 있어도 이거를 영문을 써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영문 툴에서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야. 기관이야 뭐 돈질하는 애들이니까 그냥 사주기만 하면 땡큐인 거고.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제 호가창 보는 법도 이제 내가 너한테 알려줬었고, 네. 증권 통해서 네. 어떻게 보면 되는지. 그래서 세력의 물량은 절대 건들지 마라. 내가 그런 얘기를 여기서 굉장히 많이 한다고. 그지? 위에 누군가 막고 있어. 그러면 그 물량을 굳이 사서 없앨 생각을 버려라. 떨어지게 놔둬라. 어? 네. 얘가 위에서 밀어내려고 이제 물량을 좀 다 과하게 이렇게 걸어놨으면 그냥 이거는 그냥 매도세로 좀 세게 작용을 하겠구나. 한 1% 정도는 떨어지겠구나. 그럼 떨어지게 놔두라고. 그리고 살 때도 그걸 감안해서 호가창에 이 매수 1호가에다가 딱 걸어놓는 거는 바보짓이라고. 내가 그런 얘기 계속 하지. 그래서 매수 한 2호가나 3호가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사는 습관을 들여라. 그게 가장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10만원 가지고 주식을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일단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해야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매매하면 바보짓을 한다고. 예를 들면 지금 여기도 이제 바보짓을 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분틱을 보면 바로 나가. 분틱을 보면 이런 애들이 보이는 거지. 이런 애들. 어떤 애냐? 1%짜리거든. 1%. 네. 이게 초틱으로 보면 더 잘 나와. 초틱으로 보면. 네. 초틱으로 보면 이런 애들이 바로 보이는 거지. 이런 애들. 예.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제 방송을 보고 있다면. 뭐예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1.5% 음봉이야. 네. 이게.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밀어낸 거라고. 네. 이거 1초 틱이거든, 이거? 예. 1초 봉이거든? 예. 이 봉 하나가 1초야. 그러면 이거 한 사람이 던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호가창을 봤을 때, 이때 호가창을 봤을 때는, 비어 있는 거지. 틱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비어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이 호가창이 비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지금 막 사고 있는데 굳이 이 높은 가격에서 살 이유는 없어 보인다는 거야, 나는. 이미 여기까지 긁혔기 때문에 여기다 걸어놔도 체결은 될 거거든.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이 사람 역시 지금 9천주에 3545 대충만 계산을 해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나오거든. 뭐 이게 얼마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일반 개미들이 35401에서 이것만 기준으로 그냥 대충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곱하기 거래량이 이제 9천주가 떴으니까 9천주만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이게 이제 돈이 나오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나오나? 3천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 3천만 원에 1%면 30만 원이 넘잖아. 네. 그지? 30만 원이 넘는 돈이라고 이게. 이 사람은 30만 원이 넘는 돈을 손해를 본 거지. 열받아서. 이게 시장가 매도로 했을 때 무서운 점이 이거라고.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1%를 손해를 보게 되면 자기 손해액이 너무 커지는 거야. 이 손해액 자체가.
그래서 굳이 이렇게 매매를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좀 천천히 매도를 한다고 했을 때 이 근처에서 매도가 됐다면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팔리는 네. 이 물량에 대한 손해는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냥 매도 가능한 물량 정도만 여기 지금 이제 물량을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로 위에 놔도 내가 급하다 그러면 이 3475에다가 팔아버리면 되는 거지. 매수 물량이 이제 8,000주가 있으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체결이 될 거라는 거야. 그리고 사실 장중에 이 정도 호가창을 그린다 그러면 뭐 이 3485 정도에다 놓으면 약간 욕심을 부리는 거겠지만 그것도 가능한 이제 매도 이 정도 가격에도 매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이게 됐나? 이게 이제 심리라고. 호가창은 돈이거든. 내가 몇 주를 어디에다가 놨을 때 매수가 가능할까? 이 아래 누군가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이런 게 보인다. 이 밑에 하나 더 있잖아. 이런 물량들이 보인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파는 것보다 이 3475에서 파는 것보다 3480이나 아니면 3485 이쯤에서 급하면 밑에다가 걸고 이 3470에다 파는 것 대비 3475 뭐 이게 5원짜리밖에 차이 안 나는데 5원이라고 해도 9천 주면 응? 5945 45,000원이네. 45,000원 술값이잖아. 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주식을 하면서 어차피 평생 할 거고 하루 이틀 매매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매도는 사실 비추라고. 완전 비추라고. 주식을 진짜 못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하는 거지.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안 팔지. 좀 감이 왔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또 그렇게 파는 흔적이 있고. 근데 저렇게 내려간 거는 시장가 매도를 했을까요? 시작가 매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만약에 지정으로 했으면 저렇게 안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지정으로 하면 이렇게 안 내려가지. 지정가 매도를 저렇게 무식하게 하는 사람은 거의 난 본 적이 없지. 손절, 이쪽은 이제 손절인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 손절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만 손해인 거지, 나만. 이런 식으로 지금, 얘도 2,000주, 뭐, 많이 들고 있는 건 아니야. 600만원 정도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틱이 내려간 걸 보라고. 틱이 몇 개가 내려간 거야, 벌써. 시장가에 던졌다고 봐야겠네. 이게 3%짜리네, 거의. 미친 거지. 600만 원에 3%면은 얼마야? 18,000원이겠지. 18만 원. 18만 원이나 돼? 600만 원. 돈도 많아. 그러니까 이 주식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인데도 이런 걸 몰라서 이제 그냥 막 매매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 여기도 또 보이네. 굉장히 많이 보이지. 이런 사람들이. 쫄리면 다인 건데 이런 식의 다이는 지양하는 게 좋다. 이런 식의 다이를 때리는 게 낫다. 그러면 다만 이 10,000원이라도 더 벌 수 있다는 거지. 급하게 팔지 말라는 거야. 내가 추구하는 거는 그런 거지.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쪽이 이제 설정값이야. 이제 내가 다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 이제 기관과 외국인만 내가 이제 오화 조건으로 묶어놓고 나머지는 다 엔드 조건이니까 넘어가면 되는 거고.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 나머지는 이제 얼추 설명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게 있나 보다. 집에서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고 할 때 어차피 이 교재 다 올라가 있으니까 여기서 다운받아서 보면 되지. 내가 여기에서 이제 이 스텝 안에서는 이 심리적 저점을 이해하는데 주력하는 게 좋아. 이 심리적 저점. 그래서 경기 추세선. 요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평가를 이해를 할 때 나는 PBR 0.8 이걸 물론 이제 이 저평가 우량주라고 정의는 내렸지만 그 종목을 매매할 때는 어차피 업종이나 시황이나 이런 것들을 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저점으로 보질 않는다고. 추세선 보고 저점이라고 판단을 한다는 얘기야. 그거를 좀 이해를 앞으로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굉장히 많은 차트를 이제 같이 다룰 테니까 보면 되고. 그래서 외국인도 내가 지금 조금만 좀 지분율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 외국인 지분율도 굉장히 조금밖에 안 넣었거든 내가. 그 다음에 기관 지분율도 굉장히 한 주 넣었잖아 내가. 순매수 한 주. 그래서 심리적 분석을 좀 더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증권통 얘기인 거지.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반복을 하는 것 뿐이고, 어디서 볼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정보의 종합, 이쪽에서 이거 볼 수 있고, 시총부터 이거 뭐 이미 알고 있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소형주, 중소형주, 이 슈퍼 개미 같은 경우에는 소형주나 중소형주까지는 영향을 주거든. 근데 슈퍼 매기급 같은 경우에는 중형주와 중대형주도 영향을 줘버려. 그래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차트를 그려버리면 내가 좀 많이 힘들지 이제. 그래서 그런 종목은 가능하면 나 같은 경우에는 안 해. 잘. 굉장히 힘들어. 주가가 이 사람들 맘대로 막 움직이니까 되게 힘들어. 외국인이 밥인 거지. 그냥 저 사람들 밥이야.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외국인 보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이 뒤통수를 제대로 맞는 날이 막 생기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심리적 저점에 대해서는 이제 좀 개념적으로 당연히 주봉으로 봐야 이제 크게 최소 3년짜리가 나오니까 그 심리적 저점, 최저점끼리 연결하는 선. 근데 이 선은 무조건 상향해야 되는 거야. 우가 하향하면 그거는 내가 얘기하는 지지선이 절대 아니라고. 그래서 그 저점, 더 저점을 찾아서 우상향되게 그리는 그 선이 필요한 거야.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세력을 확인하는 거는 이제 현황 들어가서, 그지?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 이제 대주주가 나오지. 외국인 지분율 다 나오니까 보면 되고. 그래서 봤더니 KB 자산운용이나 한국투자 이 파트너스와 인베스트 이런 게 보이면 장난치는 세력인가 보다. 그 생각은 먼저 가질 필요가 있어. 그러면 LTC 잠깐 보면 사실 대주주 지분율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그 창은 안 열었는데 공시창이지. 지금도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어. 자료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이 대주주 지분에서 이 KB 자산운용과 이 한국투자 파트너스 얘네가 지금도 이 LTC라는 종목에 남아있는지, 그리고 평단가도 볼 수가 있다고. 얘네 평단가를. 그래서 그 평단가를 가지고 또 이렇게 이 사람들보다 내 평단가가 낮으면 심리적인 안정을 더 찾을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주가가 더 떨어졌을 때 내가 들고 있는 거는 뭐 끼키야 천준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이 들고 있는 거는 지금 109만 주를 들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쫄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상대적인 이제 돈의 액수 차이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다고 내가. 주가가 밀려도. 그리고 실제로 주가를 밀어버릴 수도 있지 이 사람들이. 더 낮은 가격에 더 사고 싶어서. 그래서 주가가 더 떨어지면 더 낮은 가격에 더 사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야. 창이 안 뜨네. 좀 나중에 보고. 어차피 그런 얘기들은 다 뒤에서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호가창 얘기도 아까 이제 잠깐 했었지만 지금 이런 식의 호가창을 그려. 그러면 내가 사고 싶어.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 싶어. 그러면 중간에 비어있는 틱에다가 한 주씩을 걸어 놓는 거야. 이게 내가 교육한 사람들이 아마 이 탑 엔지니어링을 사서 들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경우에 그러면 이 비어있는 틱이 보이면 이 틱이 비어있다고 알려준다고. 알려주게 되면 위에 물량이 다소 이제 이 상대적으로 많으면 그런 경우에 주가는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다고. 이 비어있는 틱 때문에. 이해됐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위에 이제 상대적으로 많잖아, 물량이. 네, 네. 이쪽은 적고. 네. 물론 이제 이쪽에서 체결되는 거를 이 매수세라고 부르는데, 매도세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확인은 해야 되지만, 매수세가 이제 세다. 그러면 당연히 위에서 사야 되겠지. 그렇지만 이 분봉이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차트인 경우에도 이제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봐야 되고, 이 비어있는 틱이 중간중간 막 많아진다는 거는 사실 지금 주가를 올리는 주체가 돈이 없다는 것밖에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 돈이 있으면 최소 만주 단위로 이 밑에를 받쳐주면서 이 위에 이렇게 막 체결시켜 버리거든.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다 스텝 3에서 이제 내가 많이 다루니까 지금은 이 정도만 이해를 하고, 이 정도 호가창이면 차라리 기다리는 게 낫다. 언제까지? 3시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지. 3시에 이제 나름 저점이 만들어지니까 여기까지도 큰 문제가 없을 거고. 세력이 없는 차트는 없다고 보시는 거죠? 세력이 없으면 주가가 움직이진 않지. 삼성전자에 세력이 없다고 생각해? 기관과 외국인이 있잖아. 네. 기관과 외국인은 세력이 아니야? 그잖아. 기관과 외국인은 세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나 봐. 그건 아닌데 제가 이제 알고 생각하는 세력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장난치려는 뭐 그런 걸 좀 세력? 맞아. 근데 삼성전자를 장난치지. 아무리 장난치고 싶어도 워낙 큰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 가능하지. 이 정도 돈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너무 많아. 이제 뭐 대형 지금 490조야. 응? 490조. 490주? 시총이. 490조가 490조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장난치려고 맘만 먹으면 장난친다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그게.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아예 안 하잖아. 왜냐하면은 외국인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매도세인데 주가는 반대로 움직였거든. 큰 방향이. 이런 차트를 굉장히 안 좋아하지, 내가 일단. 그래서 반대로 움직이는 차트인 경우에 네가 이제 여기서 좀 더 가져가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솔직히 나는 다만 20주라도 팔자라는 얘기를 했지만 나는 그냥 청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지. 왜냐하면 전체적인 이 금액을 봐야 되거든. 레인이 이만큼 들고 있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하향하면서 매도하는 타이밍이거든. 이러면서 이제 나머지 이 물량들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이 물량들은 솔직히 뭐 스윙이나 이제 이 해지나 뭐 이런 용도로, 그러니까 공매도를 때린다든지 이런 용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큰 추세를 봐야 되거든, 항상. 어떻게 얘네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쪽은 괜찮지, 이쪽은. 큰 추세가 상향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이쪽에서 사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때는 살만하지, 요때는. 위에 차트도 보면 살만했지.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에서는 나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들어가지. 이런 구간에서는. 좀 흐름만 보라고, 흐름만. 지금은 맛배기니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심리적 분석인 거지, 다. 저거는 이제 세력 분석하는 거고, 거래량 분석인 거지. 거래량 안에 들어가 있는 외국인을 분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할까? 오늘은 여기서 끝내자.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 날 또 진행할 거고.